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연이틀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3일 연속 급락한 후 어제 3.44%가 급등하고 최근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중국 경제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당할 정도로 회복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 데 따라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FOMC의 성명서 발표 이후 지수의 상승폭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하고 노동시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낙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지만 연준은 여전히 경제 지표가 금리의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고 다음 FOMC 회의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열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뉴스로 WTI 원유 가격이 1.5%가 반등해 배럴당 48달러 73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운송, 금융, 제조업, 주택건설, 외식업, 통신, 어페럴 등이 상승했고 반면 바이오, 의료보험사, 항공사, 담배 업종 등은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2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이제 기존의 낸드 플래시보다 이제 1000배 빠른 이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과 D램 생산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하이텍 기기들의 성능을 대폭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은 이른바 3D X포인트 기술을 통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보다 속도는 1000배가 빠르고 D램에 비해 데이터를 10배가량 더 저장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D램은 전원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없어지지만 새로운 칩은 전원을 차단한 뒤에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칩으로 속도가 개선된다면 다양한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과 금융사기 방지, 유전학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장 후 세계 최대 SNS 업체 페이스북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인 지난 분기 중 예상을 3센트 웃돈 주당 51센트의 순이익과 40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큰 폭의 변동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약 1.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업체 시트리스 시스템즈는 회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헤지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제시 콘을 회사 이사회에 영입했다는 소식에 8%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 SNS 업체 트위터는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1%가 증가하면서 매출은 3센트를 예상을 상회한 주당 7센트를 순이익을 거뒀지만 월간 사용자 수가 예상을 밑돈 3억 1,600만 명에 그치고 향후 매출 전망도 불투명하게 제시하면서 주가는 14%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 레스토랑 정보 제공업체 옐프 역시 당초 주당 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던 증시의 전망을 크게 하회한 주당 2센트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25%의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고 증권사 스티플 니콜러스가 올 한 해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700달러로 상향 제시하는 등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아마존.com은 0.7%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철강업체 AK스틸은 증권사 맥쿼리 등 여러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을 했다는 소식에 12%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들 좀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선행 지수인 6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된 데 따라 당초 1% 상승하리라던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전달 대비 1.8%가 오히려 하락한 110.3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하락 반전됐다고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0.4 그리고 0.5%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서부와 남부에서는 모두 3%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매매 계약의 서명은 됐지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통상 약 2달 후 계약이 종결되면 기존 주택의 매매로 집계가 됩니다. 한편 지난주
주택 대출 신청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미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지수가 이 전주 대비 0.8%가 증가했고 부문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용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1.6%가 증가했던 반면 주택 구입용 신청은 0.1%가 감소했고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 전주에 4.23에서 4.1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2, 4분기 GDP 수정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프록터 앤 갬블,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시그나, 콜게이트 파몰리브, 피아트 크라이슬러, 소니, 티모빌, 엠젠, 시놉틱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지수별 이동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